안녕하세요. 추리논증 10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제 강의가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피로하고 어, 마음이 해이해진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선언문, 이런 오류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것을 마저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기특한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그래서 그것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친 가운데 재미있는 그런 답안을 한두 개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좀 저도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도 않고, 저도 강의를 하나 듣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못 마친 것이 가설추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이 요즘 우리의 관심사가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하나 안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설추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하는 거죠. 왜 일어났는가? 내가 봤을 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어떤 그런 것을 어, 가설추리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는가 이제 하는 얘기를 했죠. 한번 해보라고. 어느 학생이 그걸 했어요. 했는데 했다는 자체를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그런 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는 거는 반갑지만,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 수업이 좋은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지와 이제 운영 방법 같은 것을 읽어봤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는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중간 강의 평가 이런 거를 보고 공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중간 강의 평가를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최종 성적이 다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야, 이거는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좋은 강의 평가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학교에서 보복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은 저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이나 거기 뭐 설문 뭐 설문이 아니고 질문하는 게 있죠. 사이트에서 학교 뭡니까 이클래스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 해준 학생이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모르는 걸 질문해주고 답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간간히 해주시는 건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가급적 성실하게 답하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출이라는 것을 이제 그 퀴즈를 냈고 그 학생이 답을 했기 때문에 이따 이제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설출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교재를 좀 갖고 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설출이라는 것은 133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설출이라는 게 그 사실이 왜 발생했나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건입니다. 사건이 왜 발생했냐, 코로나라는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그러나 이제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추리 논증이라고 했을 때 추리의 모든 것은 전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 추리의 평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 가설은 다른 가설들과 정합적인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가설 추리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보낸 걸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가설이 다른 가설들과 정합적인가, 즉 다른 가설들과 부합하는가, 맞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가. 일반적인 인식은 이런 건데 이 지금 가설은 그거하고 별로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신용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냥 나는 코로나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주장만 단순히 하면 안 되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나하고 비슷한 가설들이 있으면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어떤 관계가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거나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35쪽의 예문을 뭐 청소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제 이런 한, 둘, 넷, 여섯, 일곱 줄 정도 되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전제, 수문 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필요하죠, 사실은. 그냥 문장으로 다 길게 써놓으면은 좀 약간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갖고 전제가 뭐고 또 숨어있는 전제가 뭐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우리 이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예인데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보면은, 오류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이기도 하고 있다. 뒤에 시간이 되면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오류 추론이라는 것은, 어, 그, 만약 A라면 B다. 그런데 A다. 그러므로 B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만약 A라면 B인데 B다. 다시 말하면, 만약 A라면 B다. 그런데 B다. 그러므로 결론은 A다 하는 거죠. 만약 A라면 B다. 그런데 B니까 결론은 A겠죠. 근데 이게, 어, 그 뭡니까, 오류인데, 그, 전건 긍정의 오류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뭐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논증의 재구성에서, 어, 그 139쪽에 있는 그 문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재밌는 거라서, 거기 있는 걸 보면 이래요. 전제 1.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신체적 기능에서 열등하다 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신체적 기능에서 열등하다. 열등해요. 사실 뭐 달리기를 해도 우리 인간이 사자나 무슨 기린은 아니겠네요. 사슴이나 아니면 그 뭐죠?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그 표범을 뭐라고 하는데, 표범이에요. 표범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하죠. 우리 인간은 시속 90km로 달리나요? 그렇게 못 되죠. 전제 2.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짐승들을 부린다. 그러죠. 막 소를 부리고, 뭐, 코끼리를 부리다 못해 막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뭐, 잡아먹고 그러죠. 어젠가 어떤 그 매스컴에 났는데 보니까, 소들을 이제 그 트럭에다 싣고, 도살장으로 이제 5마리인가 싣고 가는데, 소들이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야, 우리 지금 도살장에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이 가다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들이 그걸 알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긴 한데 짐승들도 우리 인간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짐승들을 부린다. 결론 뭐냐? 인간은 영혼 속에 짐승보다 우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그 가설추리인데요, 이게. 이 가설추리를 그러면 평가를 해봐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설추리를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일반 상식이나 혹은 다른 가설들과 가설추리와 정합적인가, 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경쟁하는 가설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현대 뇌과학에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진영이 있어요. 현대 뇌과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혼이라는 게 없다. 그냥, 어떤 그 자극이 이렇게 시신경을 통해서 예컨대 들어오면은, 그거를
뇌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아, 이거는 꽃이야, 꽃. 꽃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뭐, 빨간색이야 하고 이렇게 인지를 시킨다는 거죠. 뭐, 거기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데카르트에 있어서도 그 영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아하고 영혼,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게 있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에 오면은 이 어떤 한 진영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추리 그 경향을 따르는 이런 진영에서는 영혼이라는 건 없다. 이 뇌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인식기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진영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139쪽에 있는 1번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무언가 짐승보다 우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두 진영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상식과 다른 가설들과 종합적인가. 이거는 지금 뇌과학에 있어서 두 진영이 있는데 자연과학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진영과는 안 맞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구닥다리 같은 그런 게 뭐 옛날에 뭐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저 세계에서 살다가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든가 뭐 또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우리 이 뇌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에서 이제 그 영혼의 위치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현대과학에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가설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설이죠.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 스토리를 하나 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금달걀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어쩜 날지도 몰라. 근데, 제가 기말 시험은, 예상 문제를 안 내주겠습니다. 오픈 테스트이긴 한데, 학생들이 시험을 너무 잘 쳐요.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 문제를 안 주고 그 대신 많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몇 문제만 내겠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약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제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금달걀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대요. 옛날 얘기 좀 좋아하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집에는 닭이 한 마리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닭이 뭘 하냐면은 매일 금달걀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금달걀을 하나씩 낳는다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금덩어리,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루에 하나씩 굴러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야, 이거 정말 뭐 감질나 죽겠다. 왜 이렇게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나는 거야? 어? 한꺼번에 좀 나면 안 돼? 하고 이제 말이 아니라 닭한테 얘기를 해도 닭이 알 리가 있나요? 그냥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개씩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당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응? 하루에 한 개만 놔주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감질나게. 나 못 참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닭을 갖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비틀어가지고, 털을 뽑고 배를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한꺼번에 꺼내려고. 여러분들 스토리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알이 생기다 마른 것만 한 수십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금달걀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절망을 했다는 건데, 후회를 하고 절망을 했다는 건데, 어, 영혼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다. 그럼 꺼내봐. 하니까 현대과학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여튼, 그렇지만 전통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혼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그 우리가 가설 추리를 하는 게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134쪽에 그 거기서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이제 그 동물원에서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동물들은 외부 자극이 너무 약할 때 쉽게 해낼 수 있는 행동을 입으로 복잡하게 하여 일거리를 만든다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물들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면은 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그 동물들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동물들이라고 하려면 뭐 사자도 해야 되고 코끼리도 해야 되고 쥐도 해야 되고 뭐 뾰룩도 해야 되고 우한 그 뭡니까 그 코로나 균도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떡 해가지고 그걸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설 추리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종을 대표하도록 하려면 많은 그런 종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점심때가 됐나요? 뭐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진수성찬을 차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드셔가면서 저는 점심 전이라 지금 굉장히 그 식욕이 땡기네요. 이거 뭐 임금님의 수라상인지 모르지만 드셔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비논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유비논증이라는 것은 그 3번에 그 2번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탄과 전기를 비유해가지고 비유한다는 게 이제 유비라는 거 유비를 거꾸로 하면 비유죠. 그래서 비유 유비 뭐왜 이러는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유비라고도 하고 비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것을 전기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물리적인 사실과 정신적인 사실은 유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유비 논증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아까 그 금달걀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학생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97쪽에 보면은 97쪽 열째 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학생이 이거 쓴 겁니다. 즉 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은 그 논증의 논리적 용어가 무엇인지와 상관이 없고 오직 비논리적 용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논증의 형식에 관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즉 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은 그 논증의 비논리적 용어가 무엇인지와 상관이 없고 오직이죠. 오직 논리적 용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논증의 형식에 관계한다라고 문장이 써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그거 했죠. 그러니까 97쪽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책 쓴 선생님이 송하석 선생이 미스프린트 아니야? 하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어. 거기 나와 있죠. 한 중간쯤에 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은 그 논증의 논리적 용어가 무엇인지와 상관이 없고 오직 비논리적 용어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말도 안 돼 이거 논리학인데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착각하기 쉽죠. 그러면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예상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을 그 및 논증 일리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쓰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하고 제가 정중하게,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질문할 수도 없고, 내가 옛날에 질문을 잘해준 거죠. 아주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그래서 시험에 제가 이걸 출제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논리적인 그런 용어를 바꿀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보려고 해서 출제를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걸 아주 가볍게 다 맞췄어요. 거의 다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우였구나, 나만 바보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는, 제가 여러분들 60명이었었는데 수강생이 이거 너무 힘들어야 하고 한 6명 정도가 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54명인데 54명이 답안지를 한 사람 앞에 5개씩 썼잖아요. 그걸 제가 다 읽어보려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 반복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을 54번을 하려니까 제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주.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말. 그런데 과목이 이거 하나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과목이 몇 과목 되는데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이런 답안을 써줬어요. 제가 배꼽을 잡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의 논증을 구성해 보세요. 라고 이제 논문을 제가 문제를 줬죠. 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다 안 쓴 학생들 중에서도 잘한 학생이 많은데 제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웃기는 거죠. 자,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의 논증 내가 해볼게. 전제 1. 인간은 자신이 결정한 중요한 결정을, 이 말이 좀 그러네. 자신이 결정한 중요한 결정을 한 번쯤 시간이 지난 후 꼭 성찰해 봐야 한다. 그렇죠? 내가 한국 외대를 가려고 결정을 했어. 자, 마음의 결정을 딱 했어. 이제 원서도 다 사오고 해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 돼. 그런데 다시 한번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잘한 짓일까 하고 이제 성찰해 봐야 된다. 아주 좋은 태도죠. 그래야죠. 에이 몰라 그냥 뭐 점수를 보니까 그냥 한국 외대 가면 되겠네 탁 눌러버리고 그냥 끝. 그게 아니죠. 꼭 여러분들 뭐 한국 외대가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이렇게 서열화하는 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죠.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거라고 보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같은 점수라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제는 중요한 결정에 한 번도 성찰해 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나 그냥 점수를 보니까 한국외대 갈래. 턱 누르고 그냥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잘한 짓이야. 왜 난 이런 선택을 했지? 문제점이 없을까? 하고 성찰해 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건실한 학생이죠. 세 번째 전제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다. 그죠? 자살까지 한다면은 이건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그죠? 자살을 결정할 정도면은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자살을 하면 그 후부터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 맞잖아요. 자살을 하면 성찰을 해봐야 되는데 결정을 해놓고 내가 잘 죽은 걸까? 하고 성찰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뭐 왔네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아주. 야, 이거 진짜 참 600만 불짜리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인데 자살을 하게 되면 성찰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따라서 죽는 것은 잘못이야.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이제 친구한테 가는 거야. 자, 내 얘기 들어봐. 너 죽는 거는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서는 나에게 요즘에 그 추리논쟁 수업을 듣고 있거든. 그거 내가 시험 문제 났던 건데 내가 이런 걸 했어. 너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자, 전제. 인간은 자신이 결정한 중요한 결정을 한 번쯤 시간이 지나서 꼭 성찰해 봐야 돼. 맞지? 그렇지. 중요한 결정에 한 번도 성찰해 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게 보이는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지? 엄청 중요해. 나 이거 이제 마지막이야. 나 그냥 죽는데, 그 이상의 여태까지 이렇게 중요한 건 못 봤어. 그래, 맞잖아. 자살을 하면 그런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없잖아.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 따라서 자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아, 그러네? 자살하지 말아야겠는데?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시끄러워. 나 죽겠다는데 무슨 잔말이 많아. 너 안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친한 친구라면은, 만나주겠죠. 그때 이걸 딱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거보다 상당히 더, 점잖은 그런 두 번째 답안. 맹자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중국의 성인이라고 하는 맹자에 따르자면 모든 인간은 효를 선언적으로 알고 있다. 이 학생이 철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맹자라는 것도 그렇고 선언적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제 좀 어려운데 나기 전에 그냥 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맹자에 따르면은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성선설이죠. 선험적으로 자기가 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야, 왜 효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안 배워도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차차 커가면서 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자살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렇죠. 자살을 하면은 그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 몹쓸 인간 하나가 이 경비원을 갖다 이제 막 구타를 하고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옷도 벗겨가지고 저기 사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협박을 하고 죽도록 때렸대요. 코뼈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대 사회에서 자살은 뭐 이건 자살은 아니고 타살인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렇죠? 어, 자살을 해도 굉장히 우울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참, 이게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죠, 자살. 그래서 이 경비원이 하도 수치스럽고, 이제 너무 공포 때문에 이제 그 수치스러운 거죠, 그 나이에. 나이가 70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노인인데, 한참 젊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47세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인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그 저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을 갖다가 조그만 어떤 그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비원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때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오늘 때리고 내일 때리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갖다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도록 때렸어요. 코뼈도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갖다가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나 요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뭐야 벌금 낼 돈은 충분하겠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피해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 사악한 악독한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누가 그 밑에다가 뭐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어디 살고 있고 이름은 뭐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해서 싹 다 공개를 하던데 그것도 이제 불법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주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맞잖아요. 결론 이런 효를 알고 있는 인간이 자살을 하는 것은 나쁜 행위이며 옳지 못하다.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런 효를 알고 있는, 너 배우는 게 아니라 꼭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거야. 효를 하는 게 좋다는 거. 근데 자살하는 것은 불효라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수문전제를 여기다 해놨어요. 부모와 같은 가족은 주변인에 속한다. 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게 부모도 주변인이다. 그죠? 또 수문전제. 부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효한 것이다. 피해라는 것은 불효를 말한다. 근데 이제 수문전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없고요. 요 사이에다가, 요 밑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서 수문전제는 뭐다? 여기서 수문전제는 이런 것이다. 수문전제 1, 수문전제 2, 이렇게 해갖고, 여기 사이에다 끼워야 된다. 하는데, 끼우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귀여운 맛이 있는데, 주변인이라고 안 하고 부모여라고 해도 되죠. 사실은 수문전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수문전제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문전제 빼고 그냥 여기다 부모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결론은 아주 통쾌하게 날렸어요. 이 학생이. 이런 효를 알고 있는 인간이, 그죠. 인간이, 자살을 하는 것은 나쁜 행위며 옳지 못하다. 근데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하는 것도 나쁜데, 그러면, 자살을 하도록 만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논증으로 한번, 그 경비원, 자살한 경비원, 그걸 한번 파헤쳐가지고, 논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제안을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힘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밌는 걸 끝내고 아까 말한 그 퀴즈 9주차 지난 강의 때에 제가 퀴즈를 냈어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낸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농담쯤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학생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코로나 발생에 대한 가설 추리를 구성해 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기다 이제 가설 추리를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번을 저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이 학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정말 안 하고 싶어 너무 어려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봤대요. 그런 말을 이제 저한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귀엽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발생지는 중국 우한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나라 중 한 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우한시의 제조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이따가 기왕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한 학생이 해도 좋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이 바람직한 건 이런 거죠.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중국은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나라 중 독특한 자기 하나의 그 가설 추리예요. 어떤 이게 왜 일어났다 하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죠. 근데 아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런 가설 추리를 끌어낼 때는 기존하는 어떤 가설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일단 이제 더 들어보는 거죠. 점점 오염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몇몇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마비시킴으로 우한의 공장을 잠정 중단시켜 자연을 보호하고자 했을 것이다. 중국 공장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큰 피해를 이미 입혔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상태였다. 이제 우리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이 학생이. 또한 환경 NGO 단체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에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경쟁 가설도 있지만 이거는 누가 합니까?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호주하고 캐나다를 주축으로 해서 한 40개국에서 지금 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한다. 쉬운 말로 제소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가설이죠. 이 학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환경론자들이 환경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건데 반대 가설이죠. 이거는 중국에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중국 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 하는 거죠.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호주나 캐나다를 주축으로 해서 한 40개국 세계 40개국에서 중국을 고소한다 하는 것도 이제 그 고소한다는 것은 이 실험실에서 유출이 됐다 하는 거죠. 반대 가설이죠. 경쟁 가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이 학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 환경론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팩트가 좀 있어주면 좋은 거죠. 어디 보도해 보니까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내 생각이라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팩트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팩트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중국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나라고, 중국이 그런 나라고, 그 중에서 우한시에 제조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팩트가 중국의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데,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세계, 뭐 그런데 어느 정도인데, 우한시의 제조 공장들이 중국 전체 제조 공장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든가, 거기 인구는 얼마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제 굉장히, 잘,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가설이 있지만, 중국에서, 이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그 가설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없다. 참,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쟁 가설이 있지만 이것은 실험실 측에서 엄격한 관리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된 일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내가 근데 이 학생이 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변명일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당연히 우리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리발을 내밀죠. 야, 오리발 한 개 사와. 해가지고 이제 오리발을 탁 내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가 내가 그랬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험실 측에서 유출될 일이 없다고 한 것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것보다는 WHO 그 회장이 그 밝힌 게 있죠.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씨가 트럼프 씨라고 그래요. 저는 트럼프 씨가 막 분노를 했거든요. WHO에 대해서 친중국적이고 말이야. 그러면은 니들 앞으로 재미없을걸? 우리 미국에서 WHO의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겠어. 잘 지켜보겠어 너희들 하면서 지금 그 WHO 그 회장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여기다 압축적으로 좀 해주면은 이 논증은 정말 명실상부한 논증이 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더 잘하려면, 이제 이걸 갖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제 1, 그 다음에 전제 2, 수문전제,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힌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잘 정리를 해도, 그리고 이제 자료조사 조금만 하면은 요거를 그 한 학생이 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근데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 아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 만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이제 해서 아니야, 난 힘들어서 학생 질문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만 한다면, 좋은 수업 만들기에,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경쟁 가설들을 몇 가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 다 했죠. 트럼프가 한 거하고, 뭐,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경쟁 가설이 아니고, 이제, 본 가설을 지지하는 또 뭐, 그게 있어야겠죠. 어떤 정합성,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 WHO 회장이 한 행동. 중국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요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우리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 학생이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끝나고, 오류 추론이라 해서, 오류론, 옛날에는 이제 이 논리학에서 오류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송하석 선생님의 이 논리학 책에서는 오류 추론의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7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 이제 다 하게 되면 거의 다, 끝나게 되고, 이제 논리 퍼즐 뭐 이렇게 갖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야, 이거 다 끝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끝나면 좋은 거죠.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 다루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기출문제까지 갈지, 이제 교과서를 하면 거진 끝나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오류 추론해서, 149쪽, 150쪽, 그래서, 그 오류 추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150쪽에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나 사실은 옳지 않은 추론을 오류 추론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옛날 그 책들에 보면은 이 오류 추론에 대해서 막 수십 가지가 나와요. 이런 오류, 저런 오류 해갖고.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그렇게 뭐 오류에 대한 이름을 외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거 뭐 하려고 해. 이런 거거든요. 짝짝짝 저는 굉장히 거기에 찬성을 하고, 무슨 오류 하고 뭐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뭐다 하는 걸 알고, 두 번째, 151쪽에 보면은 조건문 추론의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건문 추론의 형식이라고 해갖고 151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딱 알면 돼. 여러분들이 뭐 다 이거 뭐 읽어보고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책도 이제 이 저자도 잘했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책도.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건. 그러니까 만약 뭐라면 하는 게 전건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다. 내가 만약 외국어 대학 학생이라면 나는 용인의 학교를 다닐 것이다. 만약 라면 하는 게 전건이죠. 엔터시던트라고 하죠. 엔터시던트.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원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엔터시던트라는 게 전건이다. A라면 B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후건. 그러니까 이제 A라면 B다. 그러므로 B다. 하는 게 이제 전건. 근데 원래는 A라면 하는 게 전건이에요. 그 다음에 후건은 그러면 B다 하는 게 후건이죠.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전건, 후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건 오류,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는 두 가지인데, 후건 긍정. 예를 들어서 A라면 B다. A가 아니다. 그런데 A가 아니다. A라면 B다. 그런데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잘 보세요. A라면 B다. 시험을 잘 쳤다면,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쳤다면, 그러면 A 플러스를 받는다.
그런데 시험을 잘 못 쳤다. 그러므로 A 플러스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후권 긍정. 그 다음에 전권 부정. 이게 사례가 적당하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전권 부정. A라면 B다. 그런데 B다. 그러므로 A다. 후권 후권 긍정. 이게 바뀌었나봐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후권 긍정이라는 게 이제 이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라면 B다. 그죠? A라면 B다. 그런데 B다. 이게 후권 긍정이죠. 이게 후권이니까. 이거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A다. 이게 이제 후권 긍정이고, 요거는 전권 긍정이에요. A라면 B다. 그런데 A다. 전권 부정이죠. A라면 B다. 그런데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대로. 잘못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155쪽에 제주 삼다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 삼다수에 대해서 뭐 155쪽에 제가 정신이 지금 155쪽에서 시작을 하네요. 이게 155쪽 밑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모든 좋은 물은 화산 안반수이다. 제주 삼다수는 화산 안반수이다. 이런 광고가 있대요. 155쪽 밑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155쪽에서 이제 156쪽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좋은 물은 화산 안반수이다. 이게 전제죠. 두 번째는 제주 삼다수는 그런데 화산 안반수다. 라면 이게 이제 모든 좋은 물은 화산 안반수이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주 삼다수는 화산 안반수이다. 이게 후권 긍정이죠. 이게 후권 긍정입니다. 그러므로 제주 삼다수는 좋은 물이다. 이제 이런 건데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면 그것은 화산 안반수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156쪽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좋은 물은 화산 안반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면 그것은 화산 안반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조건문 추론으로 바꿔놓은 거죠. 책을 잘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화산 안반수가 정말 좋은 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제주 삼다수는 좋은 물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오류라는 거죠. 왜 오류냐? 이게 그 일반적인 연역 추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금 조건문 추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연역 추론은 전제가 오르면 결론이 옳은 것이 이제 뭔가 타당한 그런 추론이죠. 그런데 이게 연역법이긴 해요. 연역법 모든 좋은 물은 그거는 이제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면 그것은 화산 안반수이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이상하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지 배가 고픈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 지금 왜 이게 오류냐면은 일반 연역 추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라면이라는 이 조건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연역 추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점검해야 되냐면 화산 안반수가 정말 좋은 물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면 만약 그것은 화산 안반수이다. 근데 그게 좋은 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은 그걸 전제로 해서 결론이 제주 삼다수는 좋은 물이다. 이렇게 광고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좋은 물은 화산 안반수입니다. 제주 삼다수는 화산 안반수입니다. 이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주 삼다수는 좋은 물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류다. 이제 광고회사에다가 제가 편지를 씁니다. 아니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것은 조건문 추론인데 오류 추론입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이라면 그것은 화산 안반수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하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죠. 이것은 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논리학책, 우리 추리논증책, 무슨 책의 155쪽부터 참조를 해보세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이,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서 다 읽어보고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당신이 뭔데 우리 사업 방해하고 야다냐 하면서 이제 소금을 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것을 참조해야 된다. 왜 그런가를 모를 때 화산 안반수가 정말 좋은 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는 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 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연역 추론과 다르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모순과 반대라는 게 나와요. 이거 정말 이 책에 조금 잘못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송하석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해서 제가 후배인데요. 모르겠어요. 후배인지는. 그렇지만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안 고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애매하게 써진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애매하게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거의 안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57쪽에 보면은 모순과 반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맨 위에 보면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 이걸 갖다 모순이라고 했고요.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거짓일 수는 있다.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 이렇게 갖고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썸과 n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하면 분명해요. 썸과 n이. 근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순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모순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에 제3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삶이라는 거하고 죽음이라는 거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딱 죽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중간이라는 게 없는 것이 삶과 죽음의 관계가 모순 관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관계는 뭐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과 병. 건강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 상태도 있죠. 그런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반대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모순 관계는 all하고 some이에요. all하고 some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156쪽 맨 밑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청렴하다. 맨 밑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청렴하다. 이거 갖고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청렴하다는 문장하고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 이거하고 모순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공무원은 청렴하다 하는 거하고 약간의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 이 두 문장은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 이 말은 애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면 어떤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무원은 청렴하지 않다. 약간의라는 게 논리적인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걸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은 청렴하다 하는 거하고 어떤 공무원도 청렴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반대 관계라는 건데 예? 이 저자가 송하석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이게 반대 관계라는 거예요. 모순과 반대를 이제 설명하면서 근데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 이거 모르면 아무 문제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틀린 건 아닌데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공무원이 청렴하다와 반대되는 건 뭐냐? 어떤 공무원도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any 아까 some 했죠? 이제는 any로 해야 돼요. 그 어떤 공무원도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ny. all하고 any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반대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헷갈리면은, some과 any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면 100%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공무원도, 그 어떤 공무원도,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이라는 게 썸인지 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6쪽에 가기 전에 그 158쪽에 이거는 이제 158쪽에 문제가 있어요. 트레이닝 문제. 거기서 이제 이 1번 문제는 결국은 반대 관계가 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 논증, 반대 관계에 있는 논증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해야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해가지고 1번에서 후권 긍정과 후권 긍정이죠. 후권 긍정. 아유, 교수님 후권 긍정이 뭔지 전권 긍정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157쪽 맨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전권 긍정식, 후권 긍정식에서 A라면 B다. 그런데 A다. 이게 전권 긍정이죠. A라면이 전권이니까 전권 긍정이죠. A라면 B다. 그런데 A다. 그러므로 B다. 이게 전권.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전권 긍정. 그 다음에 후권 부정. A라면 B다. B가 아니다. 그런데 B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다. 이거는 후권 긍정. 후권 부정이죠. 그래서 전권 긍정과 후권 부정은 올바른 그런 추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류론이잖아요. 그래서 전권 부정, 이건 오류라는 거예요. 전권 부정. 예를 들면 A라면 B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된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았다. 전권 부정이죠.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된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았다. 따라서 결론, 교통이 두절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오류라고 그랬죠. 왜 오류냐?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교통이 두절될 수가 있죠.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대통령이 온다거나, 그러면 교통이 두절되죠. 그래서 전권 부정과 후권 긍정의 오류, 이런 걸, 거기다 뭘 대입을 시켜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는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었다. 그죠?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겠죠.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는다. 전권. 히틀러를 쏘면 그러면 후권 죽는다. 그 다음에 그런데 히틀러가 죽었다. 결론. 내가 히틀러를 쏘았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후권 긍정이죠. 후권 긍정. 이건 오류라는 거죠. 후권 긍정.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는다. 내가 조주빈을 쏘면 죽는다. 그건 안 되겠네요.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히틀러를 쏘면 죽는다. 그런데 히틀러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히틀러를 쏘았다. 내가 안 쏘았잖아요. 자기가 자살했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거는 이제 이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올하고 썸이 있으면은 이거는 모순 관계예요. 올하고 썸. 근데 올하고 any가 있으면 반대 관계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대입을 시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159쪽에, 모순 관계가 아닌 것은 해서 이제 그런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이걸 알아야만 되는데, 역시, 여기 있어요. 4번에 소풍 가는 유치원생들은 모두 노란 모자를 썼다. 모두는 all이죠, all. 여기 있죠, all. 모두, 소풍 가는 모든 유치원생들이 노란 모자를 썼다. 그 다음에 소풍 가는 유치원생들은 아무도 노란 모자를 쓰지 않았다. 이거 any죠, any. 썸이면은 그 어떤 약간의 유치원생들은 노란 모자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반대 관계예요. 참 뭡니까? 모순 관계예요. 썸이라고 하면 all하고 썸이면 반대. 근데 all하고 any. 그런데 아무도 노란 모자를 쓰지 않았다. 이건 any죠. anything 하면 부정적인 뜻이죠.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9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으니까 답은 알 수 있지만 왜 답이 그게 맞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some, any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왜 이게 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164쪽에 이제 보면은 164쪽에 5번 문제를 보면요. 반드시 참인 것이 어떤 거냐. 이제 뭡니까. 문제를 줬어요. 예문을 이제 긴 예문을 주고 뭐 관상을 봐서 뭐 그 관상이 뭐 선하게 생겼다, 독하게 생겼다, 뭐 어쩐다, 뭐 운명이 어떻다.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런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관상의 원리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관상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거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관상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언문 추론의 오류.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문이라는 것은 혹은, 또는, 이런 거죠. or. 선언문이라는 것은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이거는 선언문이에요. 선언이라는 건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하는 말이라는 게 선언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말 말고는 뭐가 없는가 하여간 선언문. 선택하는 말이 포함되는 그런 문장을 선언문이라고 하죠. 또는 혹은 뭐 이런 거죠.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아니면 코로나는 이번 학기에 끝나거나 그 이전에 끝날 것이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거죠. 선문에는. 내일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일 것이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근데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죠. 둘 다. 근데 이 선언문이 만약에 참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A와 B 중에 하나는 참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언문 추론의 오류. 선언문 긍정이거나 긍정 A거나 또는 B다. 그런데 A다. 선언문 긍정이죠. A거나 또는 B다. 근데 A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언문 추론의 오류. 이래가지고 이건 잘못이다. 그런데
그 167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언문 긍정의 오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 여사는 서기의 부인이거나 서기의 변호사이다. 김 여사는 서기의 부인이다. 그러므로 김 여사는 서기의 변호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선언문인데, 선언문 추론에서 이제 결론, 김 여사는 서기의 변호사가 아니다. 167쪽에 맨 위에요. 논증 1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논증 2에 보면은, 도리는 지금 논리학 강의를 듣고 있거나 오락실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도리는 논리학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므로 도리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선언이라는 게 A 아니면 B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선언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 1, 논증 2 지금 얘기한 거, 이것은 포괄적 선언과 배타적 선언이라고 그래갖고, 포괄적 선언을 할 때는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김 여사는 서기의 부인이거나 서기의 변호사이다. 그리고 김 여사는 서기의 부인이다. 그런데 김 여사는 서기의 부인이다. 그러므로 김 여사는 서기의 변호사가 아니다. 이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면서도 동시에 변호사를 맡을 수는 있죠. 자기의 변호를 맡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타적인 선언,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선언,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나와요. 168쪽에 보면은 그 예제 기출문제 레트 기출문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이제 그 포괄적 선언이냐 배타적 선언이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아닌 거, 그것이 배타적 선언이죠.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포괄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제에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ll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이제 분명한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다. 오늘 한 것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심 때 하던데 이거 좀 이렇게 이탈리아 이름 뭐 또띠안가 뭔가 모르겠네요.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파게티 사드리진 못하겠고, 자, 좋은 그 주일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건강하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